로스앤젤레스시와 베벌리 힐스가 선거 결과에 따른 폭동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거 불안감 등에 따라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가 식당 손님들에게 코로나19 회복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환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앞으로는 랄프스 마켓에서 보다 빨리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번 선거에는 그 우편 투표 참여율이 높아서 선거 당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죠. 그렇죠. 이에 더해 선거 결과에 따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선거에서 지면 선거 결과에 승복 못하고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폭동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분노한 진보 성향 젊은이들, 흑인 등 소수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백인 우월주의자들, 극우파들이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도시 정부에선 이를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았는데 네. 실제로 이곳 남가주에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LA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 폭력 사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LAPD가 선거 결과에 따른 폭동 사태가 발생할까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LAPD는 경찰들이 관련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항의 시위가 열리고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이 몰리게 돼서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LAPD가 그런 훈련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인즉슨 혹시라도 폭동이 나진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제 에릭 가시티 LA 시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갈세티 시장은 어제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갈세티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선거 기간 케이오스, 대혼란이 생길 것이란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 주민 개개인으로부터 뭔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고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 중 어떠한 것도 당신의 입장 또 투표권을 바꾸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평상시대로 투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베벌리 힐스는 LA보다 더 강력한 지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LA보다 먼저 이 선거로 인한 갈등에 대비한 도시가 바로 베벌리힐스였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주말에 이미 나왔는데요. 베벌리힐스가 선거 당일인 11월 3일 로데오 드라이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데오 드라이브는 잘 아시다시피 베벌리힐스 중에서도 럭셔리 가게들이 즐비한 지역 그렇죠. 상징 도로죠. 네. 이런 로데오 드라이브를 북쪽으로는 그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그리고 남쪽으로는 윌셔 블루버드까지 폐쇄시키는데요.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이 보행자들조차 통과하지 못하도록 11월 3일 하루 동안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당국은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 어떠한 차량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한테는 가게에 그 가림막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그것도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주 월요일 전에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베벌리 힐스가 로데오 드라이브를 폐쇄하는 거는 예전에도 항의 시가 있을 때 보면은 그쪽에 있던 곳이 항상 중점적으로 타겟이 됐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5월이었죠. 그렇죠. 조지 플로이드 비참한 죽음 이후 시위가 한창 있을 때 시위대는 인종차별의 원인을 백인으로 규정하고 백인들만 모여 사는 백인 부촌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곳 중 한 곳이 바로 베벌리힐스, 그것도 네. 로데오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만 당시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시위 현장에서는 사업체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그런 약탈하는 일들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베벌리힐스 측은 선거일에 개표가 시작되면 그 지난 5월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그걸 우려해서 지역의 상징적인 거리 로데오 드라이브를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로데오 드라이브를 폐쇄하는 것 외에 베벌리힐스 경찰이 또 어떤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거일 당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요. 어허. 베벌리힐스 경찰이 12시간 시프트로 근무하게 됩니다. 네.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고요. 최대 경찰력을 동원하는 셈입니다. 네. 베벌리힐스 경찰은 또 그뿐만 아니라 무장 경비원 80명을 추가 고용합니다. 그리고 산타폴라 경찰 소속 스와팀과 파트너십까지 맺고 함께 대비에 나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선거를 앞두고 사재기가 일어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불안감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물론 딱 선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입원 환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이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추적하는 회사 이 센트리시티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3, 4주 동안 베이킹 관련 식자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요. 음식 만드는 것. 네, 네. 빵 굽는 것. 아하. 근데 작년 10월과 비교해서 무려 3,400%가 급증했습니다. 하. 이와 관련해 로마린다 대학의 데이빗 푸더 정신과 박사는 사람들의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심지어는 공포감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불확실성에 따른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리데이 맞아서 빵 굽거나 뭐 케이크 굽거나 그런 베이킹 하기 위해 장 보러 마켓 갔는데 그 원하는 그런 베이킹 관련 식자재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은 LA 카운티에서 이 식당 손님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LA 카운티 정부가 식당 비롯해서 브루어리 그리고 와이너리 여기에서 실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지 고려하는데요. 이 수수료 이름이 COVID-19 리커버리 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회복하기 위한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이런 수수료를 부과하면 어떨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고객, 비즈니스 감사국에 이 수수료를 제한하고요. LA 카운티 관련 업계, 이 노동과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런 뒤에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 24일까지는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뭐 식당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다른 비즈니스들도 피해를 본 그런 이제 업종들이 많을 텐데 식당만 유독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수수료를 어디에 쓸 건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일단 어제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좀 네.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LA 카운티 안에서도 한 도시에 속하지 않는 직할 지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내 서비스 손님들에게만 부과하는 겁니다. 아하. 야외 패디오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은 그러니까 물지 않게 되고 아하, 또 네. 투고와 배달 손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네. 아직 LA에서는 실내 서비스, 이 식당 내 실내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실내 서비스가 허용되고 나면 적용할까 보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실내 서비스에서 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좀 높다 보고되고 있고 좀 더 까다로운 그런 규정들이 많이 적용되는 편이니까 그렇게 수수료 부과하는 방안에도 실내 서비스에만 제한을 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가 어디에 쓰일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코로나19 회복 수수료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진 만큼 그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데 거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지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 단 카운티 정부에서 고려하는 수수료니까 카운티 정부 쪽에서 걷어들이게 되고 식당 업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말지는
미지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한 이 스페셜 그러한 이 요금을 부과를 해서 그거를 식당 업주가 갖는 게 아니고 카운티가 걷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걷어서 식당 업주들한테 도움을 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사실 네네. 최저임금 올리게 되면 식당들에서 뭐 종업원 수를 줄이듯이 네.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손님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직원 그 종업원한테 주는 팁을 줄이거나 그렇겠죠. 이럴 수 있기 그런 게 때문에 있죠. 그런 여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자,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주민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UC 얼바인에서 조사한 겁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이 항체를 지닌 오렌지 카운티 주민 무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 샘플을 조사해서 검사한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지닌 주민은 전체 11.5%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전에는 이게 2%도 채 안 되는 걸로 추산됐었는데요. 지금 11.5%로 나왔고, 그리고 또 라티노,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이 항체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라티노는 17%, 저소득층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오렌지 카운티 주민 10명 가운데 1명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거고요. 네네. 라티노는 거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이렇게 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감염됐는데 자신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이 자신이 감염됐었는데 그렇게 모르고 지나갔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좀 더 쉽고 빠르게 이 감염 여부를 검사할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자신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닐까 궁금하면요. 랄프스 마켓에서 가서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랄프스는 어제 남가주와 중부 해안 지역 이 랄프스 매장 약국 77곳에서 이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손가락을 따서 거기에 피를 이제 뽑아서 검사하는 거 있죠. 약간 당뇨병 검사하듯 그렇겠네요. 하는 그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랄프스 내 그 라이센스가 있는 헬스 프로페셔널이 직접 검사 실시하고요. 그렇게 검사하면 15분 안에 검사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현재 감염됐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한번 감염이 돼서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있다는 아니고 네, 네, 그런 걸 맞습니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랄프스에서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풀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건 돈 돈을 내고서 내고? 검사하는 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